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지금 2030 얘기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2030한테 30이 야 이거 아니잖아라고 하면은 정말 끝장난다를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은 조국 사태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데 그 조국이 지금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물들이 잇따라서 글도 올리고 뭐 우원식 저 의장은 면회도 가고 했습니다. 조국 사면론 지금 막 띄워내고 있잖아요. 네, 네.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예. 광복절 특사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먼저 네. 말씀하시면 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사면을 하는 순간 지지율이 전환기를 옹호하듯이 네. 뚝 떨어질 겁니다. 어. 예, 왜냐하면은 조국 전 대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네. 그냥 저거 입시 비리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고 네. 그다음에 강북구 의원이 맞습니다. 해야 된다 하고 또 어제는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맞습니다.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갑자기 그 이유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다. 네. 어떻게 입시 비리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입시 비리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네. 오히려 국민 분열을 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것들이 조국 사태 때 등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면을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등을 돌릴 것이다. 그 이거를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우원식 의장은 왜 조국을 면회를 가고 지금 이때면 김동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친문계에서 계속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끌어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우원식 의장 광고 보면서 어쩌면 할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인 거죠. 김성태 진술 번복하라는 말도 이제 막 공공연히 맞습니다.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권력형 범죄, 감찰 무마, 대통령 민정수석이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고 국립대 교수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렇죠. 또 5년 동안이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특혜를 다 누렸지 않습니까? 1심, 2심 다 징역형 선고했는데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특혜를 받는데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또 특사를 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법치주의가 이제 다 무너지는 거고 역대 최악의 특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을 특사해줘서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자기 이익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풀리지 않은 그 의문이 그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왜 갔지 그러면? 그렇죠. 왜 자꾸 왜 이런 네. 얘기들을 자꾸 군부를 떼는 거지? 이게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네. 그렇다면 뭔가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산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지금 좀 있을 수 있다. 일단 간을 보는 데까지는 네. 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못하고 내년 3.1절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혹시 저 짧게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는 길게 하셔도 돼요. 의외로 네. 그 질문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그렇게 막 복잡한 계산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영수증이다. 네. 영수증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의문이 이거죠. 조국 혁신당 계열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 빨리빨리 내세요. 카드도 받습니다. 현금이면 더 좋고요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왜 우원식 의장이 함께 들어갔을까가 저는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지금 조국 사면에 대한 여론이 높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꼭 지금 줘야 되나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즉, 여론이 이거를 좀 인정을 할까요?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라고 반문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민주당 계열에서 대통령이 지금 해줘도 되나 안 되나 결정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여론을 만들어서 좀 갖다 바치자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 것인가.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추리해봤습니다. 일국의 네. 국회의장은 많은 나라에서 권력 서열 제2위예요. 네. 그러니까 의전 서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시 비리라고 하는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제 수감 생활 시작한 지 3분의 1도 아직 채 하지 못했어요. 조국은 형을 다 살면 내년 12월 달에 이제 네. 만기 출소가 그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장소 변경 접견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교도소까지 찾아가시어서 접견을 하시었다 이제 이런 보도인데 뭐 그걸 이제 쉬운 말로 우리는 면회인데 그것도 접견이라고도 일부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도대체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요즘 네. 보면은 상당히 뭔가 얼굴 표정하고는 다른 속마음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독자적 대통령 놀이다. 이 영수증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빚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요, 지난 총선 때 그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4%가 넘었었어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40%, 50% 이렇게 육박하는 지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약 한 5%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특징이 만약 조국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이 인돌스를 하는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나오면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매우 성가 싫고 신경 쓰이는 어떤 그런 그 후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12명이에요. 가령 이 사람들이 뭐 지금으로는 범여권으로 돼 있고 민주당하고 코드를 맞춰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일인가로 틀어져서 이자들이 태도를 한 90도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의자를 돌려 앉으면은 이 계륵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달대줘야 되고 뭔가 갖다 바쳐야 되고 이제 그래서 지금 황운하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지켜보겠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강득구나 우원식이나 또 뭐 그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강득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강득구는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어제 최근에 낸 것은 이재명 정부 탄생에 조국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 맞아요. 이건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빚을 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법무부가 그 광복절 특사에 해당되는 자 선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실은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뭐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는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광복 특사 말고 성탄 특사 때 하자. 그러면은 형량의 절반을 살고 그러니 명분도 웬만큼 가질 수 있고 정권 초기에 조국 덜컥 사면했다가 정치적 부담이 그 부메랑이 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이자 지금 1급 체제 잘 되고 있는데 조국 잘못 풀어놨다가 그 1급 체제에 조그만 균열에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좀 클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조국 전 장관이 특별 사면돼서 나오면 네.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 금방 한 10%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건 이제 대통령 임기 1년 차인데 강력한 차기 주자가 등장한다. 그것도 친문을 다 결집시킬 수 있는 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미 그 찐명과 뭐 친문들 사이에 이제 그 다툼이 시작됐잖아요.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그걸 보여줘 주지 않습니까? 네. 저 정도 되면 벌써 날아갔어야 되는데 네.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왜 버틸까? 친문을 문재인 대통령 바보 그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하고 비찐명 아닌 사람들 다 그 막 그 조져 주잖아요. 네. 정청래까지 이제 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뭘 잘라낼 수가 없는 그런 정서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그 조국 전 장관까지 내보낸다? 그러면 정청래가 만약에 대표가 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그 감정적으로도 하기 너무 싫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것 같은데 그걸 과연 그걸 영수증이라고 내가 조국당 때문에 대선을 이겼다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조국을 만약 광복 특사든 성탄 특사든 풀어주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갑자기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말,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동의하는 게 지방선거 전까지는 절대 특사 없을 겁니다. 그거 끝나고 보자. 네, 갑자기 나눠 먹기씩 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만약 다음 달에 광복 특사로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요. 네. 이게 뭐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나오면 핵이 될 것이다라고. 근데 핵은 무슨 핵? 그냥 이재명 옆에 딸랑이 됐더구만. 네. 그러니까 감투 하나 주잖아요. 네. 딱 이렇게 네. 하나 쓰고 가만히 있어라. 네. 근데 이제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정당인으로서 조국혁신당이 또 입장이 또 있어서 네. 결국은 지방선거에 나갔을 때는 또 네. 대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마 당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대통령실에서 네. 조국 혁신당 그 순회들한테 네. 이런 메시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이번 광복은 좀 그렇지 않니? 성탄 때 보자. 이렇게 되고 이제 성탄 때 가면 그래 지방선거 끝나고 보자. 뭐 이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8.15 탁현민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탁현민이 역시 참 이미지랑 행사 잘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미지 귀엽습니다. 저 지금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 지금 저 돌아다니고 있는데 광복 80년 이거 저거 지금 국민 주권 뭐였죠? 국민 임명식. 국민 임명식. 네. 저거를 지금 광복 80년이랑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엮어갖고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우리나라의 광복의 레거시를 그냥 이재명 혼자한테 그냥 다 몰아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태권부위가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네. 그런 컨셉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네. 예. 저렇게 해갖고 지금 그 전날 누가 스타가 돼야 되느냐? 이재명 단 1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국을 전날 광복절 특사로 발표를 한다? 그럼 그거 얘기 되겠습니까? 저는 저런 거를 준비해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저것도 국민 임명식이라는 정말 저 조삼모사식 호명에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취임식이 없었잖아요. 딱 업무를 바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고 나니까 야, 내 것도 하긴 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옆에서 말아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반 취임식보다도 더 거대한 저 역사적 상징성까지 엎어갖고 지금 저 행사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디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을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발상 자체가 네. 너무나 정말 반역사적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광복 80년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의 나라가 됐고 이제 그 예. K-팝이 막 데몬 헌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80주년. 정말 역사적인 그 민족적인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거기다가 그렇죠. 숟가락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잔치상 맨 상소에 가서 내가 또 자리 그렇죠.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저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아주 점잖으면서도 준열하게 꾸짖었던데 그래 너희들이 뭐 지지율도 좋다니 국민 임명식이 됐든 뭐든 하려면 해라. 그러나 8월 15일은 아니다. 되는 네. 거죠. 나를 다시 잡아라. 예. 저걸 보면서 정말 와 진짜 이 담대함과 뻔뻔함에 저는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이번 계기로 탁현민 씨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왜냐면은 8.15라는 것이 80주년이라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은 80주년과 상관없이 네. 광복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이거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사람과 박수를 칠 사람들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네. 박수를 이번에 8.15 때 박수 받았을 분들은 독립투사분들, 그다음에 맞습니다. 후손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네. 독립투사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를 받는다? 이거는 독립 후손들을 병풍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경악스럽다. 네.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감히 독립 예. 유공자들을 그러니까요. 들러리 세우겠다는 네. 저 발상. 네. 저는 이거에 정말 이 뻔뻔함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쟁하고 애들 나로